이 고품질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AI 업체들 입장에서 그거를 학습시키는데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문법이나 실제 정보의 옳고 그름의 여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품질이 낮은 데이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레딧에 들어있는 컨텐츠들은 굉장히 고품질 데이터예요. 메타의 그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게시글들과 달리 고품질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구글이나 오픈 AI도 이 데이터를 수요를 하는 거예요. 이 레딧이 데이터 라이센싱 사업부가 있어요. 이 매출액이 2023년 연간으로 봤을 때 15밀리언 달러였는데 24년 1분기에 오픈 AI랑 딜을 체결하면서 이게 바로 20밀리언으로 뛰어요. 한 분기 만에. 이 매출들이 올라가면서 향후에 레딧의 매출이나 그런 이익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연수루의 미국 주식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5년 새해가 됐는데 2025년에도 미국 주식으로 화이팅 해보는 걸로 네, 화이팅 해보시죠. 네. 그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긴 해요. 네, 워낙 맞습니다. 이제 작년에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뭐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이제 다시 또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좀 종목들 위주로 다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약간 보시는 분들이 아쉬움이 조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2023년부터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화두가 AI였는데 그쵸. 그 AI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많이 안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숨겨놨다. 2025년을 위해서. 네, 그렇죠. 오늘 이제 나갈 두 편은 전부 다 AI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네. 그리고 AI랑 관련해서 종목보다는 좀 산업단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데이터 쇼티지의 시대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 4월에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되게 좀 흥미로운 기사가 그때 한번 나왔어요. 그 제목을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 데이터를 먹어치우고 있는 AI 업체들한테 인터넷은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우리가 정보의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좀 정보가 넘쳐나는 곳이잖아요. 그쵸. 오히려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정보들을 좀 걸러서 들어야 될 정도로 이게 정보가 너무 넘쳐나는 곳인데 그 정보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AI 업체들이 자기 모델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의 양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타낸 기사였고 이 기사가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그때부터 이걸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그림이 진짜 뭔가 다 빨아들이고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렇죠. 이런 네. 큰 AI 업체들이 데이터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보라고 하는 거를 이제 AI 업계에서는 뭐로 구성이 되냐면 이 토큰, 단위가 토큰이라는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이 토큰이라는 개념이 다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적혀 있는 Open AI is great라는 문장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이 문장은 Open 그리고 AI 그리고 is 그리고 great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낌표까지 총 5개의 토큰으로 구성이 되고 이 토큰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언어 모델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기본 단위, 즉 인공지능 모델들이 글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챗 GPT를 비롯한 여러 챗봇들의 요금제들이 그 기업들한테 받는 요금들이 다 이런 토큰 단위로 청구가 돼요. 그래서 이 토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챗 GPT 3.5, GPT 4, GPT 5 이런 버전을 나누는 기준도 토큰의 개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이 AI 그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는 16 캐릭터 그러면은 글자 수는 16개인 거고. 그렇죠. 그죠? 근데 네. 글자 수가 아니고 이제 그 오픈, AI 이런 걸 이제 나눠서 그렇죠. 인식하는 최소 이렇게. 단위를 말하는 5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토큰을 기준으로 봤을 때 GPT-4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GPT-4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조 개의 토큰으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 12조 개의 토큰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의 단위들이 12조 개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고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엄청나네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5.0으로 가게 되면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거는 최대 60조에서 100조 개의 토큰 데이터가 필요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숫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60조 개. 60조 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고품질의 언어 및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도 여전히 GPT-5를 개발하기에는 10조에서 20조 개의 토큰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문장을 말씀드릴 때 고품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품질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고 다양한데 AI 업체들 입장에서 그거를 학습시키는데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데이터들이 다 되게 뭐 문법이나 아니면 뭐 실제 정보의 옳고 그름의 여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품질이 낮은 데이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죠. 그렇죠. 좋은 걸 넣어야지 좋은 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좋은 데이터가 GPT-5를 개발하기에 지금 10조에서 20조 개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리서치 기관인 에포치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발표를 한 게 이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가능성이 작년 중반만 해도 50%였는데 내년까지 90%까지 올라갈 거래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쇼티지는 뭔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이미 도래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바로 시작이 될 거고 쇼티지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투자 기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2025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 네. 올해부터 내년을 볼 때 내년에 수요가 공급을 앞질 가능성이 90%면 올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올해 준비를 해야죠. 올해 준비를.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 고품질 데이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그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리면 네. 이 커먼 크롤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고품질 데이터가 공급이 부족할 거를 사람들이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모여가지고 만든 비영리 단체가 바로 커먼 크롤인데 네네. 이 커먼 크롤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크롤링을 해서 이 오픈 소스로 그 데이터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I 모델들을 개발할 때 이 커먼 크롤의 데이터셋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근데 이 에포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커먼 크롤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의 10분의 1 정도만이 쓸모 있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데이터 쇼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기관들에서 모은 데이터조차 그 중에서 90%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갈비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굉장히 이 고품질의 데이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또 다른 사례가 메타예요, 메타. 메타가 그 SNS 플랫폼 두 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쵸.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죠. 근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글이 사실 얼마나 많겠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십몇 년간 올렸던 글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메타가 이제 활용을 해서 AI 모델을 개발을 한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우리 SNS 플랫폼에 쌓여있는 데이터가 우리의 AI 모델 구축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 데이터의 양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커먼 크롤이 지금까지 쌓은 데이터 양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타가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던 이유는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들에 있는 거죠. 그런데 메타가 최근에 이 주장을 뒤집었어요. 메타가 최근에 그 뉴스 퍼블리셔들이랑 AI 트레이닝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유료 딜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메타 입장에서도 그렇게 SNS를 통해서 쌓여왔던 데이터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데이터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 의미 있는 데이터가 크지 않잖아요. 다들 다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적고 그리고 뭐 일상 공유하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 AI 모델들을 학습시키는데 그런 데이터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핵심적인 거는 양이 아니라 데이터의 질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질에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에서 파생되는 중요한 산업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데이터 라벨링 산업이에요.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이라면 크라우드웍스라는 기업을 통해서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 산업인데 이 데이터 라벨링이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이 센서로 앞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인식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쌓는 과정들이 다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차가 있으면 이거를 차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차고 이거는 신호등이고 이거는 버스고 이거는 사람이다. 그래서 차가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신호등이 어떻게 바뀔 때 어떻게 대응하고 사람이 길을 건널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들을 좀 알고리즘을 짜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이 모든 그 구별해주는 과정을 사람 손으로 하게 되고 그 사람 손으로 하는 프로세스가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데이터 라벨링의 정의는 질서 없이 넓어져 있는 데이터에 라벨을 이런 카, 버스, 펄슨 같은 라벨을 붙여서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놓고 AI한테 학습시키는 건데 네. 학습시킬 때
야 이건 답이 이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네, 답은 맞습니다. 사람이 알려줘야 된다는 거 라벨을 지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 데이터들을 가공을 해서 AI의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과정이 데이터 라벨링인 거죠. 그렇군요.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문제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품질의 데이터를 말하자면 조금 더 고품질로 바꿔주는 과정인 그쵸,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하냐면 이 산업의 1등 업체가 이 스케일 AI라고 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여기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2023년에 챗 GPT가 나왔죠. 이때 바로 253%가 성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이 작년 8월까지 누적으로 950밀리언, 그러니까 한화로는 거의 한 1조 한 3, 4천억 되는데 얘네가 지금 이익이 제대로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이미 2021년 매출액 보시면 176밀리언이거든요. 이때 7빌리언의 밸류에이션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PSR로도 거의 30배에 달하는 밸류에이션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PER이 아니라 PSR로. 근데 작년에 또 한번 투자를 받았는데 이때보다 거의 2배 올라간 가치로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투자자들의 구성을 면면히 보면 아마존, 메타, 인텔, AMD, 서비스나우, 시스코 같은 지금 AI를 하겠다고 하는 상당히 많은 좀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라벨링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했으니까 네. 여기는 그러면 노가다를 많이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력을 계속 채용을 하고 인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안 되는구나. 맞습니다. 이걸 또 AI로 해야 되겠네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AI로 해야죠. 라벨링은, 네.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AI 라벨링 산업도 AI로 대체가 되면서 사라질 산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이유는 당장 이 회사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렇죠. 네, 당장 내거 먼저 필요하니까. 해줘라고 하니까 지분 사주면서 이제, 네, 그쵸. 이제 침을 발라놓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네. 너무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지금. 지금은 어쨌든 성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챗 GPT를 출시를 함으로써 AI 산업의 선두주자가 됐던 오픈 AI도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가 위스퍼 오디오 트랜스크립션 모델이라는 거를 냈는데 이거를 통해서 100만 시간 분량의 유튜브를 동영상을 필사를 해서 GPT-4를 학습시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 데이터가 모자라니까 동영상에서 나오는 말들을 텍스트화해서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오픈 AI가 학습을 지금 계속 시키고 있다는 건데 이거 말고도 오픈 AI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시장에 제시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라는 그 개념인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를 사고 파는 시장인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점점 더 갈수록 그런 데이터 쇼티지가 심해지면서 이런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라는 산업이 새로 생겨날 걸로 오픈 AI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선두적인 지위를 잡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픈 AI에서.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데이터 쇼티지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국면이고 그 데이터 쇼티지가 발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쇼티지. 네. 하여튼 쇼티지는 돈이에요. 쇼티지는 돈이 됩니다, 언제나. 네. 이 대표적인 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재작년 12월에 있었던 뉴욕타임즈와 오픈 AI 소송이에요. 그쵸. 네, 이거는 되게 유명한 사건이기도 한데 이 뉴욕타임즈에서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허가 없이 자기들의 뉴스 컨텐츠를 사용해서 챗 GPT랑 코파일럿을 지금 학습을 시켰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오픈 AI에. 그런데 오픈 AI는 반박을 하면서 AI는 뉴욕타임즈와 같은 매체들로부터 방대한 양의 훈련 데이터를 필요로 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여기서 이미 오픈 AI가 검증을 했고, 네. 그리고 바로 이 소송이 일어나기 2주 전에 오픈 AI가 이 엑셀 스프링어랑 그리고 AP통신이랑 라이선스를 체결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오픈 AI도 이거를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데 지금 뉴욕타임즈가 어쨌든 신문 업계에서 가장 선두주자고 오픈 AI가 AI 업계에서 가장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두 선두주자 사이에서 딜이 앞으로 나올 수많은 딜들의 어떤 선례가 될 거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고 있는 건데 저는 결국에는 오픈 AI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뉴욕타임즈에게 돈을 주고 콘텐츠를 사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더 급한 쪽은 오픈 AI입니다. 그쵸. 오픈 AI가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얘네가 체결을 한 회사가 이제 엑셀 스프링어, 이 회사는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뭐 안에 있는
그 사이트를 보시면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여기 폴리티코라고 하는 신문사도 되게 유명한 회사고 이마케터라고 하는 이 마케팅 회사인데 이 회사도 굉장히 좀 마케팅 업계에서는 유명한 그런 조사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고 AP통신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도 유명한 외신이죠. 그래서 이 두 회사랑 이 라이선스 딜을 오픈AI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저는 향후에는 결국에는 그 오픈AI가 뉴욕타임즈에 좀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해주면서 딜을 체결하는 식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나오는 이 회사들은 네. 그래도 좀 돈을 덜 주고 오픈 AI가 이 정도 해 이러면서 이제 했나 보네요. 그쵸. 맞아요. 근데 뉴욕 타임즈는 돈을 많이 달라고 하나 보죠. 그게 정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은 못 줘 이런 얘기를 다른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이게 싸움이 나고 이제 소송이 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데이터가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제 그 AI가 원래 텍스트에서 멀티모달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이미지 AI에서도 한번 발생을 했어요. 이 게티 이미지라고 하는 이건 상장사기도 한데 이 이미지들 저작권의 이슈가 없는 이미지들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스테빌리티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의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게티 이미지의 이미지 1000만 장 이상을 무단으로 이용을 했다면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그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픈 AI는 이거랑 관련을 해서 오픈 AI도 달리라고 하는 그 이미지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셔터스탁이라고 하는 아까 보여드린 그 게티 이미지라고 하는 업체랑 비슷한 회사랑 계약을 이미 맺었어요. 이 셔터스탁도 상장사인데 이 회사가 컨콜에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20개의 업체와 이런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이런 딜들의 라이프타임 밸류는 238밀리언 그러니까 하나로 거의 한 4천억 정도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돈이 되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AI 업계나 뭐 그런 언론사들 아니면 뭐 이미지 회사들의 선두 주자들조차 아직까지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좀 빅테크 업체들 그리고 AI 업체들이 자기들의 모델들을 개발하고 학습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점점 더 고품질의 데이터의 사용량이 늘어날 거고 그 수요를 지금의 인터넷으로는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점점 더 돈이 되고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게 지금까지 주요 AI 개발 업체들이랑 주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맺은 딜의 현황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뉴스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랑 250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오픈AI가 체결을 했는데 이게 현재까지는 가장 큰 규모고 이거는 6년 동안 계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보여드렸던 엑셀 스프링어나 뭐 다른 회사 AP통신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구글도 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문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조금 좀 어색한 업체가 하나 있어요. 네. 바로 이 레딧인데, 네, 그쵸. 레딧은 구글이랑 오픈AI랑 딜을 맺었는데 구글이랑 맺을 때 60밀리언 달러, 연간 60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연간 60밀리언 달러라고 하는 거는 뉴스코퍼레이션이 아까 250밀리언 달러를 6년 동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40밀리언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딧이 현재까지 나왔던 최고 AI 딜 중에 최고로 좋은 가치를 인정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돈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곳. 그쵸.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요게 돈이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레딧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셨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상충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아까 메타가 처음에 자기들의 SNS 플랫폼을 활용을 그쵸.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실패하고 뒤집었잖아요. 그쵸, 의견을. 그쵸. 근데 레딧도 SNS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메타랑 뭐가 다르길래 도대체 그쵸. 돈이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레딧이 메타랑 달랐던 점은 바로 플랫폼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메타의 플랫폼의 아이덴티티는 일상 공유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AI를 학습시키기에 부적합한 컨텐츠들이 많은 거죠. 근데 레딧은 아마 한 번쯤 들어가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텐데 그 레딧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서브레딧이라고 하는 수많은 게시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안에 수많은 소주제들이 분류되어 있고 그 소주제들 안에서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소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주제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다르고
그리고 이 컨텐츠 어쨌든 그 소주제들에 들어와 있는 컨텐츠들의 품질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레딧에서 도입을 한 게 있는데 컨텐츠 모데레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컨텐츠 모데레이터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서브레딧들을 일부러 맡아가지고 그 안에 올라오는 글들의 질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정보가 틀렸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정보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것들을 지워주는 거예요. 댓글들이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근데 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이 컨텐츠 모데레이터라고 하는 감투를 하나 만들어서 씌워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21,500명의 모데레이터들이 레딧에 있었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총 466시간을 모데레이션 작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떤 업체에서 노동 가치로 환산해 봤는데 3.4밀리언 달러였고 이게 2019년 레딧 매출 대비 3%였대요. 굉장히 높은 금액을 레딧이 지금 아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투를 이용해서. 약간의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그렇죠. 이게 물 청소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물 관리해 주는 물 관리해 주는 거죠. 물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야 뼈찌 하나 해주니까. 그렇죠. 야 이게 다 진짜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레딧이 이런 서브 레딧과 컨텐츠 모데레이터라고 하는 수단들을 통해서 컨텐츠의 품질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해오고 있어서 레딧에 들어있는 컨텐츠들은 굉장히 고품질 데이터예요. 메타의 그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게시글들과 달리 되게 고품질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이나 오픈 AI도 이 데이터를 수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딧의 이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AI랑 관련이 되는데 2012년 말이죠. 정확하게는 2022년 말이죠. 2022년 말에 챗 GPT가 처음 출시를 하고 그 뒤로 수많은 업체들이 챗봇 제작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글에 뭔가를 검색을 하면 언젠가부터 봇들이 생성한 답변들밖에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구글이 이거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한번 바꿔요. 검색 알고리즘을. 그러면서 바꾼 기준이 뭐냐면 휴먼 메이드 컨텐츠에 가점을 엄청나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레딧의 검색 결과가 계속 상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레딧의 트래픽이 올라갔고 이 플랫폼에서 트래픽이 증가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래픽이 올라야 유저가 늘고 유저가 늘어야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광고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광고주의 집중을 받게 되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레딧에 들어오는 유저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유저들이 쓰는 컨텐츠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레딧이 가진 데이터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레딧이 광고 사업부가 대부분이긴 한데 아직 이 데이터 라이센싱 사업부가 있어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오픈 AI나 구글향 딜들이 이 사업부 안에 들어가는데 이 매출액이 2023년 연간으로 봤을 때 15밀리언 달러였는데 24년 1분기에 오픈 AI랑 딜을 체결하면서 이게 바로 20밀리언으로 뛰어요. 한 분기 만에. 그러면서 그 다음 분기에도 28밀리언, 그 다음 분기에도 32밀리언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들이 올라가면서 향후에 레딧의 그런 뭐 매출이나 그런 이익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점점 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레딧뿐만 아니라 저는 뉴욕타임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오픈 AI가 뉴욕타임즈와 딜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뉴욕타임즈가 가진 그런 지위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매체들과 정보들이 오픈 AI 입장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고품질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픈 AI 입장에서는 뉴욕타임즈가 원하는 단가를 맞춰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개념을 아까 설명드렸죠. 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서 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디파인드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인데 여기서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이 텍스트는 단어당 1센트, 이미지는 컷당 1, 2달러, 비디오는 개당 2, 4달러, 그리고 영화는 시간당 100에서 200달러를 주고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얘네가. 아마 뉴욕타임즈가 가진 데이터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그런 라이선싱 계약을 앞으로 시작을 하면서 뉴욕타임즈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하고 근데 데이터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해 주셨고 레딧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데이터의 질 관리, 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해 주셨고 아 이게 이제 점점 그러다 보니까 휴먼 메이드,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죠. 야 이건 참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 얘기는 사실 언젠가 이것도 바뀔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금은 처음에는 구글에서 검색하는데 뭔 챗봇이야 이거 다 광고하냐 이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사람 만든 것보다 이게 난데? 어, 이렇게 그쵸, 될 수 그쵸. 있잖아요. 네. 그죠? 그쵸.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 AI가 더 똑똑해지기 전까지는 적어도 맞습니다. 예. 사람이 만든 것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는 아,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남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런 데이터가 부족해진다는 되게 이상한 개념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향후에 몇 년 동안은 여기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AI가 다시 말하면 빨리 학습해가지고 인간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오면 시간 좀 걸렸다는 그렇죠, 얘기고. 그렇죠, 맞습니다. 저처럼 이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아직 네. 시간이 남았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 내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앞으로 하이 퀄리티 데이터에 대한 쇼티지가 심화될 건데 바로 이 장표입니다. 이 하이 퀄리티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레딧이 보유하고 있는 그 데이터들,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데이터 제공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이미 깔려 있는 데이터예요. 그 업체들한테. 추가적인 비용이 없는 거죠. 그쵸. 비용이 없습니다. 비용이 없으니까 이 데이터로 벌어들이는 매출은 전부 다 그대로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게 만약에 메인 비즈니스처럼 올라왔을 때 앞으로 그 회사들이 만들어낼 이익 성장률이 엄청날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레딧을 비롯한 뭐 뉴욕타임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 좀 더 이런 측면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발표를 좀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제 쭉 해주셨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투자했을 때 성과가 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레딧이나 뉴욕타임즈 이게 투자 가능한 회사들이 네, 다 인 거죠? 상장사. 상장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아까 레딧 이야기를 해주신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컨텐츠 질 관리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언제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혹시 뭐 압니까? 네. 뭐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쵸. HS 아카데미의 밸류가 딱 올라갈 수 있게 잘 뭐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호서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도 좋은 컨텐츠를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수님의 미국 주식 그 컨텐츠들이 더욱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데이터 쇼티지예요. 언제나 쇼티지는 돈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